안녕하세요. 위들 로렌킴 채널의 로렌입니다.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사실은 제가 그 영상을 올리는 요일이나 날짜를 아직 정한 거는 아닌데 보통은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그 영상들을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그 며칠이 조금 뒤로 밀리면서 제가 조금 그 조바심을 냈던 것 같아요. 얼른 영상을 찍어서 빨리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이 벌써 여기 미국은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벌써 금요일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 어떤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몇 번의 그 천연오일이나 또 스킨케어에 관한 영상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봤었는데요. 그 영상들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 댓글에 답변들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조금 그 질문에 조금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그런 댓글 안에 질문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서 그 중복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오늘 해보려고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잘 봐주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종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질문들 중에서 중복되는 질문들, 정말 많이 해주셨던 질문들을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그 질문들을 정리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첫 번째 질문,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천연오일 얼마만큼 사용해야 할까요? 얼만큼의 양을 한 번에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 근데 먼저 저희가 그 천연 오일의 그 양을 얼만큼 사용해야 할까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피부 타입을 가지셨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성 피부고 여드름이 많이 자주 나는 편이고, 또 어떤 분은 또 내 피부는 너무 건조하고 악건성에 수분 부족이고, 자신의 피부 타입이 다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피부 타입을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천연 오일은 웬만한 어떤 크림보다도 보습감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게 그 미끌거리면서 피부 겉 위에 겉돌게 되고 흡수가 되지 않고 그 천연 오일의 그 영양 성분들을 이 피부가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햄시드 오일을 제가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사실은 이거보다 2배 되는 그 햄시드 오일을 그 저번에는 오다했었거든요. 온라인으로. 근데 워낙 소량을 사용하다 보니까 냉장 보관을 했는데도 8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살짝 산패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적은 병으로 조그만 병으로 하게 되면 내가 훨씬 좀 버리지 않고 오일을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는 제가 굉장히 그 적은 병으로 온라인으로 오다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양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천연 오일은 3방울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3방울. 네, 그리고 지성 피부인 경우, 여드름이 많고 아주 오일리하고 지성 피부인 경우는 천연 오일을 1방울 정도, 그리고 악건성에 아주 건조한 피부는 2방울에서 3방울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해서 자, 요만큼을 저는 한 번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방울 조금 더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이 오일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손바닥에 1방울, 2방울을 떨어뜨리신 다음에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체온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데워주시고, 이렇게 피부에 바르실 때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문지르기보다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죠. 꼭꼭 눌러주시면 이 오일이 굉장히 흡수가 잘 됩니다. 일단 한두 방울 떨어뜨리시고 이렇게 체온으로 데운 후에 이렇게 피부에 손바닥으로 살살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 저희가 한두 방울이지만 그 오일이 이 피부에 그 모든 영양분들을 흡수할 때 아주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성 피부는 천연 오일을 한 방울 정도, 그리고 악건성의 아주 건조한 피부는 2방울에서 3방울 정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손바닥에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시고 체온으로 이렇게 데우신 후에 이제 누르듯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누르듯이 흡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난번 영상과 좀 관련이 있는 질문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항산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또 비타민 C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질문을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가 비타민 C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비타민 C를 밤에 사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밤에 사용해도 되나요? 자,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활성산소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자외선, 햇빛, 그리고 미세먼지나 나쁜 공기, 오염된 공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고, 그 활성산소들이 이제 저희 피부를 공격하게 되면 저희 피부가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활성산소를 항산화 시키는 거, 그 항산화의 가장 탁월한 성분이 바로 비타민 C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타민 C가 피부 노화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가장 탁월한 성분이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활성산소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는 일단 밖으로 나갔을 때거든요. 저희가 밖으로 나갔을 때 일단 햇빛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활성산소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타민 C는 낮에 아침에 스킨케어로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활성산소들이 저희 피부를 막 공격하는데 그 비타민 C를 발라줌으로써 그러니까 피부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 활성산소들과 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C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바르는 게 안 된다는 건 아닌데요. 정말 효과적으로 저희가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낮에 아침에 스킨케어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비타민 C가 굉장히 좋은 성분이지만 단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불안정해요. 햇빛에도 약하고, 또 어떤 비타민 C, 퓨어 비타민 C 세럼 같은 경우는 2-3개월 안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은 색깔이 변하고 산패가 돼서 버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품이 바로 이 파우더 제품이었고요. 이 파우더 제품은 이제 산패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타민 C의 또 단점이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빛에 약하고 열에 약해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C를 바르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이유에서예요. 비타민 C가 너무 좋은 항산화 성분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이제 빛에 약하다는 거거든요. 열에 약하고. 그래서 비타민 C를 얼굴에 발라주셨을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시라고 한 이유가 바로 비타민 C가 빛이나 열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발라주시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면 정말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이 비타민 C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꼭 노화 방지를 위해서 추천드리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자외선 차단제.
피부 노화의 주 원인이 활성산소이면서 또 자외선이기도 하거든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이 비타민 C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비타민 C를 밤에 발라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저희가 밖으로 나갔을 때 그 활성산소들로부터 저희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성분이 바로 비타민 C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낮에 바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비타민 C가 열이나 빛에 약하기 때문에 또 자외선 차단제를 꼭 잊지 말고 바르시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항산화하는데 최고의 성분은 바로 비타민 C이기 때문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항산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과 두 쪽을 이제 한쪽에는 비타민 C 파우더를 바르고 한쪽에는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드렸었는데요. 제가 영상 찍기 1시간 전쯤에 이렇게 사과를 준비를 했었어요. 한쪽에는 역시 비타민 C 파우더를 바르고 한쪽에는 바르지 않은 상태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밖으로 나가서 그 활성산소들의 공격을 받은 피부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쉽게 설명해서. 그리고 비타민 C 파우더를 바른 사과는 보시면 갈변된 게 전혀 없죠. 산화가 안 됐고요. 그러니까 저희 피부가 그만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가 됐다는 거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짧은 실험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항산화의 그 피부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애는 그런 항산화하는데 가장 좋은 성분은 비타민 C라는 거. 그렇지만 빛이나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라는 거 말씀을 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 햄시드 오일에 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질문이 이제 햄시드 오일에 마약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구입할 수 없나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 대만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그 환각 성분이 있는 마리화나, 그리고 전혀 그 인체에 해롭지 않고 환각 성분이 전혀 없는 햄프,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마리화나와 햄프. 근데 그 요즘에 그 햄프는 뭐 가공이 되면서 화장품에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 햄시드 오일을 이제 그 각 브랜드에서 그 주요 성분으로 사용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조금 선풍적으로 좀 인기를 얻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햄시드 오일인데요. 그리고 또 그 햄시드를 사실 요즘 한국에서도 아마 건강식품으로 많이 추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일단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거 사실 저희 식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 저희 딸.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햄프 하트스, 그리고 햄시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영양분도 단백질이 10g이나 들어있고요. 또 오메가3, 오메가6, 이게 바로 그 제가 그때 햄시드 오일을 설명드리면서 리놀레익 애시드가 충분히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지방산, 필수 지방산, 오메가3,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요즘 건강식 중에 하나로 아마도 한국에서도 많이 추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햄시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자, 이게 바로 햄시드거든요. 이 햄시드를 냉압착한 게 바로 이 햄시드 오일인 거예요. 자, 이게 햄시드 오일이고, 이게 그 원료 햄시드고요. 요거를 냉압착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햄시드 오일입니다. 예. 이렇게 햄시드 오일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마약 성분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또 마약 성분이 들어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그 모공을 막지 않는 오일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오일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햄시드 오일, 그리고 라즈베리 시드 오일, 그리고 홍화씨 오일. 이 세 가지 오일은 그 모공을 막는 등급이 0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햄시드 오일, 라즈베리 시드 오일, 그리고 홍화씨 오일은 어떤 오일을 사든 모공을 막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 그 천연 오일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가 한 몇 년 전이에요. 물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천연 오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아무 그 지식이 없이 그 천연 오일이면 무조건 다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오일을 사용하다가 그 오일들이 모공을 막아서 이제 좀 고생을 했었고, 그게 또 여드름이 되고 한참 그 피부 트러블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리서치하고 공부하면서 이 천연 오일에도 모공을 막는 등급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께 그런 오일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모공을 막는 등급이라는 거는 제가 그 구글로 리서치를 해서 알게 된 거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자료를 줬다거나 어떤 분이 이 자료에는 그렇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다 구글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구글에서 모공을 막는 등급, 천연 오일의 모공을 막는 등급, 또 모공을 막는 그 등급의 수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다, 모든 분이 다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피부에 바르는 천연 오일을 구입하실 때는 100% 천연 오일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바르기 때문에 유기농인 거를 고르셔야 되고, 그리고 냉압착, 그리고 비정제된 거, 그 네 가지만 보시고 구입하시면 얼굴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햄시드 오일, 홍화씨 오일, 라즈베리 시드 오일, 그 세 가지는 그 기준에 그 네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모공을 막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오일이 갖고 있는 성분 자체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놀렉 애시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오일이기 때문에, 이 리놀레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오일들은 굉장히 제형이 가볍고 또 그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 많이 권장되는 오일들이에요. 사실 햄시드 오일이나 그 홍화씨 오일, 그리고 라즈베리 시드 오일들은 리놀레산, 그 리놀레이크 애시드 함량이 다 50% 이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에 많이 또 추천되는 오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오일은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다 구글에서 찾을 수 있으세요. 구글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했고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그 오일들이 왜 모공을 막지 않는지, 리놀레산이 충분히 들어있는 오일이고 지성 피부에 권장되는 오일이고.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햄시드 오일, 라즈베리 시드 오일, 홍화씨 오일,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모공을 막지 않나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조건을 꼭 체크를 하시고요. 100% 오일인지, 유기농인지, 그리고 냉압착인지, 비정제인지,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오일이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그 루나 3를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 루나 3에 대해서 너무나 질문도 많고 문의도 많으셨어요. 근데 아직 한국에서 출시 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제 루나 3가 출시 전인데 루나 2는 어떤가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처음에 루나 미니를 샀었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근데 사실 루나 미니를 쓸 때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루나 2가 출시가 되고
살려고 하다가 이제 사지를 않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루나 3가 출시가 되고 이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루나 2보다 루나 3가 정말 개선된 게 많아요. 일단 이 브러쉬의 면적이 훨씬 크고요. 그리고 한번 fully 그 찰지를 하면 650번 정도가 쓸 수 있고요. 근데 루나 2는 풀로 차지하면 450번 정도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요 브러쉬 요 브리슬이 25%가 더 길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루나 2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국에서 루나 3가 출시가 되면 루나 3를 꼭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루나 3가 개선된 게 너무 많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이거는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그 클렌징 디바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루나 2보다 루나 3가 정말 개선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루나 3를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댓글에 많이 남겨주신 그런 질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 또 중복되는 질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답변도 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종 설정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